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잠시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말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관심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나타나게 됐고, 주요한 경제지표가 또 어떠한 모습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10월 28일 미국의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먼저 이제 장마감을 했죠. 근데 장마감을 했을 때 코스피의 수급을 보게 되면 뭔가 중요한 변화를 앞둘 때 나타나게 되는, 수급이 완전히 이제 그 금융시장의 전환점을 맞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코카콜라 패턴이 뜨게 됐어요.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일부에서 본 것과 같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월봉이에요. 월봉 가격 차트예요. 한 달에 한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급락이 나온 거는 같지만, 다만 2019년에 오버슈팅 가격 정도를 좀 반납했을 뿐 3월과 같은 폭락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P 500 지수가 됐던 나스닥이 되게 됐던 뭐 마이너스 3%가 넘는 폭락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월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그간에 과도했던 상승세를 조금 반납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주요한 경제지표들은 이제 변화를 나타나게 되죠.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시각적 그림으로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보제로 활용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갖는 S&P 빅스 지수예요. S&P 500 올라가면 빅스는 내려가는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고 있죠. 여기에 프레드에서 조회되지 않는 빅스 지수의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 기술적 분석 방법론이에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수명주기로는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은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으로서 수명주기 이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수명주기 이론과 동일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되게 됐던, 태어나게 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인간으로 치면 생로병사의 과정이 삶이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완전히 소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에서의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미 빅스 지수는 2019년에 들어와서 중간에 있는 붉은 선이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상회하는 1차 상승이 진행되게 됐고, 1차 상승 이후에 충분한 휴지기를 거친 다음에 2차 상승은 마지막 쇠퇴기까지 들어가는 2020년 3월에 이와 같은 상승의 생애가 종료됐어요. 지금은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윤회의 과정 속에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안타깝게도 10월 27일까지만 조회가 된 거기 때문에 28일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더 위로 올라왔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등을 만들게 되면 다시 쇠퇴기 수준까지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의 기술적 분석만 보더라도 아직 냉각기가 종료된 것이 아닌 이제 냉각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이제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좀 더 수치화된 지표를 다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출현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글로벌 옵션 지수를 조회하게 되면 여기 파란 선, 빨간 선, 녹색 선,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리는 분석 방법론들이 아무것도 설명되어 있지를 않아요. 즉, 저희가 이 옵션 지수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고 뭔가 그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레퍼런스가 없는 자체에 특화된 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지수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가져다 쓰게 된다. 출처가 어디인지 법적으로 해석이 간단히 굉장히 명료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험의 법칙상 룰 썸이에요. 경험의 법칙상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나타나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이 일정한 상승을 넘어서 과도한 상승까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에 거대 자금이 베팅이 되게 되면 옵션 지수는 빨간 선을 넘어서게 되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하락에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게 되면 옵션 지수는 파란색 선을 넘어서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0년 3월에 폭락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과도한 상승 현상, 코스피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이 과도한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은 과도한 상승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상승을 만들면서 상방의 변동성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드는 투자 조직들은 충분한 이와 같은 마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상방의 변동성이 진행되는 기간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조정이 나왔어? 다시 갈 거야. 과거에도 그랬거든. 학습 효과라는 게 작동하게 돼요. 즉 다시 표현하면 돈을 들여서 상방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조직들은 인풋분의 아웃풋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같은 흐름으로 동참하는 시장 참여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한쪽 방향으로의 변동성을 만들 수가 없게 되고, 인풋 대 아웃풋의 논리로 얘가 마진이 들인 것보다 진짜 남지 않는 한계 상황까지 가게 되면 방향을 바꾸게 돼요. 방향을 바꾸는데, 방향을 또 바꾸는 거를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반대 방향으로 한 번에 다 가지를 않죠. 흔들 수 있는 대로 흔들어대면서 더 많은 변동성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의 변동성, 상방으로의 변동성을 통해 만들어봤자 마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3월에 진행이 됐고, 하방 변동성이 격한 수준까지 코로나19 소재가 합쳐지게 되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합쳐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격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된 뒤에 다시 이제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다가 2020년 5월 18일서부터 8월 말까지 다시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난 뒤에 하방의 변동성이 격했지만 이 인터벌 간격이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와 같이 조정이 나오면 사야지, 동학개미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간다, 언론에서는 무모하다 그랬지만, 이미 시장은 과거에 과도한 상방의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 조정이 나타나는 시점에 진입하면 돈을 번다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되어 있던 현상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버슈팅 현상이 또 지속돼봤자 인풋분의 아웃풋 논리로 마진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8월 말 이후에 9월서부터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전과 다른 매우 제한된 전체 폭의 절반 정도 내에서만 매우 잦은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어 오던 것이 10월 5주초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족쇄를 풀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11월 옵션 만기일,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여기 지금 10월 말에 갈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있는 대로 또 막 흔들어 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계 수준까지 가더라도 다시 상방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그 뒤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하기 힘든 시점에 하방으로 때리게 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하방 변동성 격화가 됐지만 아직 갈 길을 완전히 다 가기에는 이르다. 3월 초서부터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초서부터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있다면, 글로벌 경제 방향성에 부합되는 상품들이 있다면 기회 시기가 되게 됩니다. 지금 8월서부터 냉각기가 진행되고 있고, 냉각기가 9월서부터 시작됐고,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려 왔었고, 그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이 왜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됐냐, 답답해 죽겠네, 짠 하고 오히려 남들이 이 어저께 하방 변동성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시기에 얼굴에 생기가 돌게 돼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방향성과 변동성마저도 구분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죠. 10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먼저 장마감을 하고 미국은 10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밤 썸머타임 적용으로 10시 반에 이제 장이 열리게 되게 돼요. 시간적 인터벌이 있어요. 얘가 지금 그 뒤에 이제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유럽 증시 열리는 것도 인터벌이 미국보다는 짧지만 있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장 마감을 했을 때 지난 공개방송에서 공유했었던 적이 있는 코카콜라 패턴이 떴어요. 멋있게는 코크 패턴이 떴어요. 뭐냐?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에요. 수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각자의 베팅 현황에 따라서 파생시장 베팅 현황에 따라서 이 수급이 달라져야지 되는데 장마감 시점으로 오게 되면서 이 수급이 영부근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코카콜라의 그 섹시한 병 바디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수렴형 패턴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 이전에 공개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매우 중요하다. 이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뭔가 이 28일 이후에 장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뭐냐? 이 코카콜라 병을 누가 따느냐, 어느 방향으로 따느냐에 따라서 그 수급 주체가 만드는 그 흐름으로 장이 격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유럽 열리기 전, 미국 열리기 전에 국내 수급의 코카콜라 패턴이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었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오늘 얘는 이제 장 마감 기준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이게 다 그 전날 거가 여기 나오지 않게 됐지만 알 수 있는 것은 핑크색 선으로 나타낸 외국인이 이와 같이 코스피에 대한 매도세로 전환이 되게 됐고 그를 후행해서 기관이 그 뒤에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드디어 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코카콜라 패턴의 이 병 뚜껑을 밑에 방향으로 외국인이 열게 됐고 외국인이 만드는 밑에 방향으로 코스피가 이동해 갔을 뿐이 없죠. 이와 같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은 이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를 늘렸고 국내 기관들도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그 뒤에 이제 외국인이 열은 거래소에 대한 매도세라는 기차에 올라타게 됐죠. 이들이 대형주를 이렇게 또 건드게 된다는 것은 파생시장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309.94에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연관 검색이 사라지게 됐죠. 네, 그동안에 제가 포스팅을 좀 적게 했더니 사라지게 됐나봐요. 블로그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10월 28일 장마감 오션 뉴스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 놓게 됐고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 중요한 것은 현재 포지션상으로 305에서 315 미만 구간에서 지수 자체가 변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공유를 드렸어요. 이 공유를 드린 내용 본 내용으로 들어보게 되면 오늘도 코스피 200 지수가 309.94에서 마감이 되게 됐고 얘는 여기에 이제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307.5에서 310 미만 구간에 해당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옵션 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인은 자금 운영 능력이 가장 약하면서 만기 때까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손실이 가능한 개인의 파란 숫자를 늘상 사냥을 하게 돼요. 파란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는 밀집 구역이 생기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개인을 사냥하게 돼요. 그 지수 자체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305에서 315 미만 구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는 향후에도 이 포지션이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속에서 움직이게 되고, 코스피 200 지수는 2020년 8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냉각기가 준비됐고, 얘를 8월에 상한 수준, 그리고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시작되게 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이 구간에서 변동하게 될 경우에도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은 지속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왔지만 외국인이 드디어 과도한 선물 누적 포지션, 롱 포지션을 갖추고 있었는데 일부 청산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됐다. 특히 외국인의 이 선물 수급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서 살펴봤었던 3월에 폭락이 나타나기 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대한민국 글로벌 금융시장도 연동돼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됐는데, 외국인은 이와 같이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게 되는 선물 롱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목해야 될 것은 2020년 2월에도 이와 같이 주가지수가 상승 수준,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외국인은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 선행해서 진행이 되게 됐어요. 또한 3월에 주가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반대로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얻게 되는 선물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전환시켰어요. 이와 같다. 국내 기관을 보게 되면,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국내 기관은 3월서부터 매도 포지션을 더 강화를 했죠. 이 말은 기관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폭락한 다음에 절반 수준까지의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지게 된다. 현재까지 베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선물 입에서 상품 산 사람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은 힘들고 무모하다. 얘네가 바로 그 베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이와 같다. 믿을 것은 저 기관의 선물 포지션일까 아니 외국인이다. 외국인도 결국은 한국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한국의 금융시장을 움직이게 되는 세계에서 4개의 복수계좌를 운영하는 그 매니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혼자서 미쳤다고 글로벌 금융시장하고 연동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지수를 빠지지 않게 갖고 있기란 굉장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선 힘들다라는 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코카콜라 패턴을 외국인이 뚜껑을 열었다는 것과 함께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선물 그간의 롱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주요한 경제 현상들을 살펴본 공개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 주상지 카페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어요. 동일하게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 3월 25일 공개 방송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그리고 4월 2일 공개 방송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그리고 6월 12일 공개 방송 두 번째 주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요거 세 가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을 만든 뒤부터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프리카 이름 모르는 국가의 금융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져서 움직이고 있고 어떠한 메커니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시각자료로 분석을 했었던 3월 25일 공개방송 자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코로나19가 발생됨에 따라서 변동성이 격화되고 있죠.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보다 더 많은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을 편의상 핫머니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이 핫머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오고 있었고 현재도 변동성을 격화시키고 있죠. 이에 맞서서 이들이 만드는 변동성의 창에 미국의 중앙은행, 각국의 환율제도의 근간이 되는 미 달러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반지를 갖고 있는 미 연준이 드디어 절대반지를 껴서 핫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의 방패로 맞서게 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과 방패의 전쟁 4월 2일 공개방송 자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하게 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할 수 있는 사계절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10월 29일 밤 10시 50분이라는 이 의미가 글로벌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겨울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겨울이 아닌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시기 속에서 초기, 중기, 말기 중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님으로서는 좀 더 적확하게 외부 환경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유효한 전략을 도출해내고 이에 연동되는 사업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좀 더 작은 의미로는 재테크 관점에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기준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어떠한 산업 부분에 상품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6월 10일 공개방송 요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시 2020년 9월서부터 시작되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격화되는 그런 시절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0년 8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준비 중이고 2020년 9월서부터 그 냉각기가 시작이 됐다. 현재까지는 점잖은 냉각기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됐지만 10월 말로 가게 되면서 4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은 점잖던 냉각기의 하방 변동성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즉 이와 같은 시기는 공포의 시기가 아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방향성과 변동성을 미리 살펴 인지하고 있었던, 다시 한번 3월 이후에 기회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지루함을 넘어서 이번 조정으로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남들에겐 공포인 시기가 방향성과 변동성을 미리 살펴 대비할 수 있다면 반대로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고 되어 왔다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직접 근거를 남기면서 진행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매번마다 평일날 밤 늦은 시간까지 소중한 개인의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번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하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양질의 콘텐츠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